마지막 기회다.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 나는 한숨을 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민철 형과 민수 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모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소개하지. 우리 변호사 선생님이야. 그 변호사가 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박민호 씨죠? 상황은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합의요? 민철 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4등분. 이게 우리 마지막 제안이야. 지금 사인하면 모든 게 끝나. 만약 거부하면? 민수 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일 아침에 법원에 소장 제출한다. 유언무효 소송이랑 재산분할 소송 동시에.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소송은 몇 년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은 모두 동결되고요.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서 사인하고 끝낼까? 그러면 적어도 가족 간의 싸움은 멈출 텐데.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과연 넌 어떤 선택을 할까? 형들, 미안해. 아직 아버지가 주신 시간이 6개월 남았어. 그때까지는 기다려달라. 민철 형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이런 고집불통을.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며칠 후 민식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형, 나 결정했어. 뭘 결정했는데? 나는 아버지 재산 안 받을래. 뭐라고? 민식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게 말이 돼? 민식아. 그리고 친구들 반응 보니까 알겠어. 돈이 있으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모르게 돼. 나는 그런 거 싫어. 민식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형, 아버지가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달으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형이 알아서 잘 분배해줘. 나는 내 몫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할게. 장학금이나 기부금으로. 민식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가장 성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이와 오래간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순이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버님이 정말 원하신 건 이런 싸움이 아닐 거야. 그럼 뭘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 아닐까?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게 가족이잖아. 순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것 같아. 정말 그럴까? 혹시 형님들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까?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는 게 어때? 마지막으로. 순이의 제안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줘볼까? 나는 결심을 하고 형들에게 연락했어요. 형들, 마지막으로 가족끼리만 만나서 얘기해보자. 뭔 얘기? 이미 할 말은 다 했잖아. 그래도 한 번만. 아버지 제사 지내던 집에서. 민철 형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좋아.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 주말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있는 집으로 모두 모였어요. 민철 형, 민수 형, 민식이, 그리고 나까지. 오랜만에 네 형제가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형들, 우리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할까? 민철 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싸우기 싫으면 공평하게 나눠주면 돼. 형, 공평하다는 게 뭐야?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공평한 거야? 민수 형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가 공평하다는 거야? 내 맘대로 주는 게 공평해? 그때 민식이가 말했어요. 형들, 나는 내 몫 포기할게. 그러니까 형들끼리 나눠 가져. 뭐라고? 나는 정말 필요 없어. 이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거 보기 싫어. 민철 형과 민수 형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 나는 품에서 아버지의 두 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형들, 이거 읽어봐. 두 형이 편지를 읽는 동안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민수 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보셨다는 거야? 민철 형이 중얼거렸어요. 형,
아버지는 우리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런 시험을 주신 거야. 그럼 우리가 떨어진 거네? 민수 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떨어진 게 아니야. 깨달을 기회를 준 거야. 나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깨달았어요. 이 시험의 진짜 의미를. 나는 형들을 바라보며 최종 결정을 발표했어요. 200억은 이렇게 나누겠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내 말을 기다렸어요. 첫째 형, 둘째 형한테는 각각 30억씩. 두 형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식이는 자기 몫을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50억은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겠어. 그럼 나머지 90억도 사회에 환원할 거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야, 너 미쳤어? 90억을 그냥 기부한다고? 민철 형이 소리쳤어요. 형,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닫는 것. 민수 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90억이야. 내 가족 생각은 안 해? 우리 가족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그리고 30억씩도 충분히 많은 돈이야. 그때 민식이가 박수를 치며 일어섰어요. 형, 정말 멋있어. 아버지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형들의 깨달음. 한참 후 민철 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형, 내가 너무 추하게 굴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민수 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형한테 사업 자금 달라고 매달리고. 정말 부끄러워. 형들, 괜찮아.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 민철 형이 일어나서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민수 형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우리 네 형제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릴 적 추억도 나누고 그동안 못했던 속마음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시험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철 형은 30억 중 대부분을 교육 사업에 투자했어요. 작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호야, 정말 보람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야. 민수 형도 사업을 정리하고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어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죠. 형, 이제야 진짜 사업을 하는 기분이야. 돈만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민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장학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형, 나는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아. 돈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해.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200억이라는 돈은 시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아버지가 진짜로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가치관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요. 돈 때문에 갈라질 뻔했지만 결국은 더 단단해졌어요. 순이가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셨네. 그러게. 처음에는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 했는데 이제는 감사해. 현재 우리 가족은 돈으로 따지면 예전보다 적게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네 형제가 모여서 아버지께 안부를 전해드려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형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왜? 돈은 적어졌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 깊어졌잖아. 민철 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200억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지. 그게 뭔데?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야. 아버지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단순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죠. 첫째, 돈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둘째,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다. 셋째,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넷째, 나눔과 베풀미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아버지가 그냥 평등하게 나눠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는 돈을 받고 기뻐했겠지만 이런 깊은 깨달음은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모른 채 살았겠죠. 아버지의 시험은 혹독했지만 그만큼 값진 것들을 안겨주었어요. 우리 네 형제는 이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려고 해요. 돈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을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돈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은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치들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잠시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